연말이면 다들 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벌써 연봉 협상 시즌이네. 그런데 사실 노무사인 저희들도 똑같이 떱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연봉 협상에 대한 뭐 스킬, 노하우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노무사님들은 연봉 협상하실 때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이제 노하우를 생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짧은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자면 연봉 협상이라는 건 이제 협상이라고 제가 부르지만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와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원하는 바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회사의 순이익이죠. 그리고 회사의 매출, 제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 인사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작년 대비 올해 회사의 순이익, 매출액의 상승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상승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서 제가 기여한 바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계산된 금액을 마음속에 품고 이 정도 연봉을 올리는 게 나의 원래 목표를 가져가야겠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인사노무 관리에서 배우는 용어 중에서 파트너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협상의 마지노선인 거거든요. 제가 연봉을 4천만 원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목표 연봉액이 4,500만 원이다. 최소한 4,200 정도면은 제가 협의를 하겠다. 그 최소한의 금액을 제가 파트너라고 하는데 협상 자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한 최소한의 금액 그리고 최대한의 금액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마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의 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목표 금액보다 한없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아까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회사의 뭐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에 대한 자료가 확보할 수 있을 때 좀 협상에 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무사님 그런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인사팀원들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팁을 말씀드리면 회사가 저에게 그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뭐 프로 운동 선수들처럼 프리 에이전트 시장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근로 조건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의 연봉을 평가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올해의 연봉은 과거의 평가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야 될 자료는 내가 이루었던 성과, 매출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연봉을 준다면 나는 내년도에 매출액의 향상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하는 미래에 대한 목표까지 같이 제시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연도에 연봉 협상을 할 때 회사가 나의 결과표를 또 제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회사의 성장, 회사의 매출 발전과 제 성과를 항상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제 연봉의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됐고 올해는 이거 받고 해? 라고 하면요? 죄송합니다. 방금 욕할 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거 받고 끝내 라고 했다면 사실 이 노동시장도 결국 시장 경제 논리가 대입되는 거잖아요. 내 성과랑 내 장래의 가능성에 대한 가격표가 결국엔 붙는 건데 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 성과가 혹은 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아니면 정말 저평가를 당했고 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자라면 일단은 받고 노력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나를 저평가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조직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자라는 전제는 결국엔 이 조직은 나를 저평가했을 거고 다른 조직은 날 고평가한다는 게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조직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추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연봉 협상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원래 연봉 협상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사에 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제가 올해 더 열심히 할 테니 내년도에는 저에게 연봉 협상이라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연봉 협상이라는 기회가 언젠가 또 저한테 꼭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퇴사를 바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년 연봉 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셨나요? 연봉 협상은 실패 연속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는 언제 저한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종국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라. 협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연봉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책정된 나의 가치잖아요. 그러한 본인의 노동 능력에 대한 가치를 늘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구할 수 있는 선도 높아지는 것이고, 당장의 그 한정된 자원에서 협상에서 이겨야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노동 능력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와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회사 또는 제가 속해 있는 조직, 집단의 매출 성과,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토대로 연봉 협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추가로 미래 내년도에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매출 목표, 성과 목표까지 설정해서 협상을 하시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우리가 연봉 협상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모든 직장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